아이들 키우고 교무실에서 밤새 서류 정리하고 제자들 졸업시키고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한 퇴직 교사의 말입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은퇴 후 단칸방에 홀로 남게 됐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많은 교사들이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넌 연금 나오잖아 하는 말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라는 것도 결국 생활비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겹치면 말 그대로 쪼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안정적 직업이라 부르는 교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도 은퇴 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꼭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는데 단칸방 신세가 될 줄은 몰랐죠. 정순자 가명 66세 씨는 서울 시내중학교에서 32년 동안 국어교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은퇴할 땐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그녀의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일부로 자녀 결혼 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월 180만 원 수준.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혼자 살기에는 서울 생활비가 너무 벅찼죠. 결국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반찬가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은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누구도 퇴직 후 현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례 2. 퇴직금으로 가게 차렸는데 다 날렸어요. 두 번째 사례는 김영진 가명 62세 씨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그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는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업 경험도 없고 상권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시작한 카페는 1년 반 만에 폐업했습니다. 인테리어, 임대 보증금, 장비 구입으로 1억 가까이 들인 돈이었죠. 그중 절반은 퇴직금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학생들한테 계산해보고 결정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내 은퇴 후 인생은 아무 계산 없이 움직였어요. 사례 3. 남편도 교사였는데 두 사람 모두 무력해졌어요. 마지막 사례는 부부가 모두 교직 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박정희 가명 68세 씨 부부는 각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재직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연금 수령자이기에 노후는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자녀 셋의 결혼 취업 문제, 손주의 돌봄까지 떠안으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고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요양원 입소비와 간병비가 한 달에 250만 원 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정년퇴직할 때는 이제 우리도 쉬자 했는데 쉰다는 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무계획한 은퇴는 오히려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야기 속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는 점이죠. 그럼 현실적인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연금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 것. 월 15만 200만 원의 연금이 있다 해도 생활비료 예비비를 감안하면 빠듯합니다. 퇴직 전부터 소규모 임대 수익, 유튜브 수익, 재택 일거리 등 비노동 소득을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퇴직 금목돈은 절대 감으로 쓰지 말 것. 정년퇴직 후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경험 없는 자영업은 위험합니다. 창업보다는 소액 투자, ETF, 채권 혹은 전문가와 함께한 자산 배분이 안전합니다.
3. 지출 구조를 바꿔야 노후가 산다. 젊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연금도 모아둔 돈도 금방 바닥납니다. 생활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훈련, 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은 퇴직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에 머무는 대신 지방으로 월세 대신 전세나 공유주택 활용 등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사실 아무도 우리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정년까지만 책임지고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는 최소한의 제도만 마련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퇴직 후에도 혼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작게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30년 바친 교직 인생, 마지막은 단칸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건 훈장도 명예도 아닌 현실적 노후 설계입니다. 평생 바친 교직, 은퇴 후 남은 건 단칸방뿐이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퇴직 교사의 노후 문제와 그 해법. 서론 외의 안정적인 직업도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가? 3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한 교사가 퇴직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직처럼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연금이 보장된 직군조차 노후의 빈곤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3가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연금의 실제 구매력 문제. 서울에서 정년퇴직한 여성교사 어씨는 3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퇴 3년 차에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약 180만 원 수준이었고 자녀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 지원 등으로 퇴직금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이 겹치며 결국 생계를 위해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공무원 연금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물가 상승, 가족 지원 지출 등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별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제2의 인생 준비? 무계획한 창업은 오히려 도. B씨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을 활용해 소규모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상권 조사나 수익 구조 분석 없이 시작한 사업은 1년 반 만에 폐업. 초기 투자금 약 1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이후에는 자녀 학자금 대출과 본인의 생활비마저 버거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은퇴 후 창업은 자기 실현이나 보람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 없이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자영업 경험이 없거나 트렌드의 어두운 중장년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창업보다는 저위험 투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산관리 방안이 보다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부가 교사였는데도 요양비 부담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C씨 부부는 모두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요양병원과 간병인 비용으로 월 250만 원 이상이 지출되며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비와 요양비는 고정비가 아닌 돌발 고비용 지출로 작용해 노후 자산을 급속도로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민간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혹은 의료긴급비 비상금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건강은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심 문제 요약.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물가 상승률, 의료비, 가족 지원 등 비정기 지출 요소를 간과. 퇴직금 활용에 대한 무계획성. 감정적 창업, 가족 지원, 비전문 투자로 퇴직금 소진. 목돈이 들어오면 쓸 곳이 보인다는 착각. 노후 리스크 관리 부재. 질병, 장기 요양, 이혼, 고독 등 비경제적 변수에 대한 준비 부족. 현실적 리스크를 남의 일로 여기는 태도. 전문가가 권하는 퇴직 전 대비 전략. 1. 연금 외 월 현금 흐름 만들기. 퇴직 전부터 소액의 비노동 소득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배당주 ETF, 소규모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수익 등. 2. 퇴직금은 보존 중심으로 활용. 목돈은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형 창업은 되도록 피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 분산을 시도하세요. 3. 의료 건강 리스크 방어 시스템 구축. 민간보험, 요양준비, 비상금 계좌 등을 통해 의료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4. 소비 구조 개편. 퇴직 후에도 현역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소비 습관 자체를 단순화하고 생활비 구조를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안정적이라 해도 은퇴 후 삶까지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퇴직은 명예의 끝이 아니라 재정 건강 삶의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아직 재직 중이라면 퇴직 5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분산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세 가지만 갖추면 단칸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전략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